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해도 구직자들이 대폭 늘지는 않아 고용 둔화와 구인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1,200만 실직자들은 푸드스탬프 등 4대 지원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4천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이 지난 4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칩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대란이 2023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끊겼어도 구직자들이 대폭 늘지는 않아 고용 둔화와 구인난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로 올 연말까지 150만 명 내지 180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델타 변이 감염 걱정과 자녀 보육, 맞벌이 포기 등을 이유로 구직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연말에도 팬데믹 직전보다는 고용 인구가 400만 명이나 적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 개선 둔화와 구인난의 원인으로 꼽혔던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겼지만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올 연말까지는 고용 둔화나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에 의존해 일하려 하지 않는 실직자들보다는 델타 변이 감염 공포나 자녀 보육, 맞벌이 포기 등 다른 사유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실직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다급하게 나서지 않는 주된 이유들 중에서 연방 실업수당 때문이라는 의견은 9.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공포 때문에 일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근로자들이 6월에 23%, 7월에는 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있어서 맞벌이를 포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6월 21%, 7월 18%로 나타났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서가 6월 20%, 7월 21%로 나왔습니다. 자녀를 보호할 보육 책임 때문에 일자리 찾기를 서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들은 6월 18%, 7월 17%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팬데믹으로 노동력에서 사라진 600만 명 중에서 절반인 300만 명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인 300만 명은 여러 사유로 아예 구직을 포기해 노동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2020년 3월과 4월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으로 2,240만 명이나 실직했다가 현재까지 79%인 1,700만 명이 다시 취업했으나 아직도 팬데믹 직전보다는 고용 인구가 530만 명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 종료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는 델타 변이의 여파로 고용 둔화와 구인난을 눈에 띄게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경제 분석 기관들은 연방 실업수당의 완전 종료로 올 연말까지 미국 경제에서는 150만 명 내지 180만 명이 새로 취업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취업이 현실화되더라도 올 연말 미국 내 고용 인구는 팬데믹 직전보다 400만 명 이상 적은 수준에 그쳐 고용 둔화와 구인난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USA 투데이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노동절에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1,200만 실직자들은 생활고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푸드스탬프와 지역별 강제 퇴거 중지, 부양자녀 현금 지원, 학자금 상환유예 등 4대 지원 조치를 적극 이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10월부터 무려 25%나 대폭 인상되고 새해 1월 말이나 2월에 조기 세금 보고를 하면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노동절에 연방 실업수당을 완전 상실한 1,200만 실직자들이 생활고 절벽에 내몰리고 있으나 아직 4대 지원책이 남아있어 최소한의 생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실직으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경우 푸스탬프, 식료품 지원을 신청해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푸스탬프 지원액이 10월부터 무려 25%나 급등하기 때문에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실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정의 경우 평균 연소득이 34,500달러 이하이면 푸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지급액이 10월부터 36달러 24센트나 올라 157달러 24센트가 되므로 먹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은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10여 개 주에서는 주별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뉴멕시코 등 4개 주는 주 자체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시행되고 있어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어도 앞으로 수개월간 더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미네소타, 네바다, 오레건, 워싱턴주는 연방 렌트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지역 당국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차원의 렌트비 보조금 465억 달러 가운데 아직 11%만 지원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를 유예해주는 보호 조치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9월 15일이면 세 번째로 지급되는 매달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연말까지 받다가 새해 초에는 목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를 배정받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 가운데 절반을 올 6개월 동안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받고 새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되는 2021년도 세금 보고를 조기에 마치면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넷째, 학자융자금 상환 유예가 내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됐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덜고 생활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도 앞다투어 경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21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반등할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로니 워커는 새롭게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2년 미국의 전체 예상 성장률은 5.7%로 8월 말 6%에서 0.3% 하락했다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종전 6.4%에서 6%로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하향 조정한 겁니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었으며 미국민의 소비 패턴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갔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로니 워커는 또 델타 변이가 이미 3분기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다며 여러 주에서 마스크 착용 등 다시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있고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경제 성장률을 후퇴시키는 원인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백신 접종에 힘입어 6.3% 성장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을 거라던 다른 투자은행들도 3분기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일 모건 스탠리는 3분기 전망치를 6.5%에서 2.9%로 크게 낮췄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에서 4.5%로, 웰스파고는 8.8%에서 6.8%로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은 마스크 해방을 선언하며 코로나 종식 시대를 맞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가들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와는 달리 골드만삭스는 2022년 미국의 경제는 다소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반등해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5%에서 4.6%로 소폭 상승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를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숫자의 백신 접종자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은 미국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감염자가 그중 10분의 1인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절 긴 주말 동안 4천만 명의 미국민이 휴일을 즐긴 만큼 그에 따른 확진자 수도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은 노동절 기준 7일 평균 감염자 수는 하루 1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천만 명 가운데 10%인 400만 명이 지난 4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보면 초여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신규 감염자는 7일 평균 14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노동절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절 긴 주말 동안 산과 바다, 도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CNN에 따르면 4천만 명의 미국민들이 노동절을 맞아 자동차와 항공 여행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가장 높은 입원율과 중환자실 점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노동절을 기해 다시 한번 감염률에 불이 붙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보건 당국자들은 부스터샷 준비에 한창입니다. 화이자는 2주 후인 9월 20일부터, 모더나는 그보다 1, 2주 더 늦은 이번 달 말쯤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약해진 면역을 위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접종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보건 전문가들은 FDA와 CDC의 승인 없이는 추가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 거라 밝히고 있지만 9월 20일 추가 접종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의 경우 최근 감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빠르면 10월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컴퓨터 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고 가격은 급등한 자동차 대란이 2023년 초까지 1년 반이나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컴퓨터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욱 악화되고 새 차와 중고차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급감하는 자동차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어려워졌다는 자동차 대란이 완화되려면 2023년 초까지 1년 반 이상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필수 부품으로 쓰이는 컴퓨터 칩의 부족 사태가 최근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아시아 등지의 생산 국가들에서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자동차 대란의 완화 시기를 크게 늦추고 있습니다. 컴퓨터 칩의 부족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선 새 차나 중고차, 심지어 렌트카 구하기조차 어려워진 자동차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차와 중고차 가격은 급등하고 있음에도 생산과 공급 부족으로 판매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새 자동차 거래 가격은 지난 7월 평균 42,736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동차 가격 급등에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6월 이래 매달 급감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자동차 판매는 6월에는 8%, 7월에는 13%, 8월에는 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고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판매할 자동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새 자동차들은 8월 현재 100만 대 안팎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나 급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는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GM과 포드는 북미 지역 생산 공장 여러 곳의 가동을 1주 내지 2주씩 중단했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과 북미 지역의 생산을 40%나 감축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36만 대를 줄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은 컴퓨터 칩 부족이 불러온 자동차 생산과 판매의 급감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2023년 초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자동차 대란이 앞으로도 1년 반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